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x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저 함수가 달라지고요. gx는 2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확인해 볼까요? 기억은 간단하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f의 g2를 합성해 놨네요. 그러면 g2의 값을 먼저 찾아보면은 g는 여기다 넣으니까 4 빼기 2를 하면 2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2가 됩니다. 그래서 F2를 알아보라는 얘기인데, F2라는 건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등호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할 때는 fx를, x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니까 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요 식을 먼저 좀 볼까요? 니은은 C랑 F랑 합성인데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랑 함수가 똑같으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랑 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 Y축 대칭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Y축 대칭. 다른 말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함수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Y축의 대칭이냐? 물어본 겁니다. 함수를 직접 자, gfx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fx라는 애는 gx가 x제곱 빼기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자리에 fx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fx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fx 자리에 이제 주어진 요 앞에 식 있죠.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대입하니까 첫 번째 이 fx가 2인 경우에는 2를 넣으면은 2의 제곱 빼기니까 4 빼기니까 2가 되겠고요. 뒤에 범위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범위 중요합니다. 범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를 x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x제곱 빼기 2가 되겠고요. 범위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넣을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4 빼기 1을 하면 똑같이 2가 되네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거는 여기 첫 번째 경우에 한꺼번에 써도 되겠네요. 합쳐가지고요. 이 범위만. 요 경우는 뭐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다.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써가지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려봅시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여기, 2가 여기, 이때는 상수함수네요. 2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Y는 2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2 여기 표시하고, 요렇게, 자, 구멍 뚫어놓고, 왼쪽에 상수함수, 오른쪽에 상수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요 사이의 범위입니다. 요 사이에서는 2차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네요. 2차 함수가 지금 꼭점이 0, 마이너스 2 여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고, 아래로 볼록인데 2를 넣으면은 2가 나오니까 여기가 채워지고요. 색칠 요 부분이 구멍 뚫은 요 부분이 채워지고, 요렇게 보물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Y축의 대칭 그래프가 맞네요. 그쵸? 그래서 요 니은도 맞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는 f의 gx랑 g의 fx랑 같은 함수냐 물어본 거네요. 그죠? 같은 거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g의 fx는 우리가 여기 니은에 찾아놨으니까 f의 gx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f의 gx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의 gx라는 애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 fx에서 x자리에 gx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fx 동그라미처럼 조식에서 여기에서 x자리에 x를 전부 gx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쌍수함수 1을 쓰는데 대신에 여기 뒤에다가 뭐다? g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전부 x를 gx로 바꾸겠습니다. 절대값 g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지막에 마이너스 2고 이때는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여기 뒤에 요 범위 있죠. 요거를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그죠 전부 다 뭐로 x의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찾아내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그럼 x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gx가 2보다 크다라는 요게 gx잖아요. 그죠? 그럼 gx가 2보다 크다. 여기다 써볼까요? x제곱 빼기가 2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2차 분식이 되잖아요. 2차 분식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다가 되겠고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x 빼기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 해당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 대신에 요 자리 대신에 x가 뭐다? x의 범위를 쓰겠습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클 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g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네요. 좀 전에 그냥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고, 아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gx라는 게 x제곱 빼기인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항상 뭐냐? 마이너스 2보다 큰 나오죠. 왜? x제곱이 실수니까 이게 0 이상인데요. 그죠? x가 실수인데 제곱하면 0 이상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큰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요거는 삭제. 요거는 필요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요거는 삭제해버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자,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 자, 2는 어떨 때다? 마이너스 2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자, 2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gx죠. gx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 이차함수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합성함수네요. f의 gx. 근데 요 식하고 어때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요것도 같네요. 그렇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맞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었고요. P가 A에서 출발하여 F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정육각형 변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그 삼각형 PFA의 넓이를 FX라고 했습니다. 이때 FA가 32분의 9가 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P가 지금 A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 그림은 자, P가 여기 왔을 때 삼각형 넓이, 이 색칠한 거죠, 그죠? 이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요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이 말입니다. x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fx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풀이 과정을 봅시다. 빈칸 채우기니까. 밑에 보면은 FA를 이렇게 32분의 9라고 해놨고요. FA를 우리가 B라고 이렇게 치환했습니다. 그죠? 그럼 FB가 32분의 9가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봤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의 위치는 C나 D에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C나 D에 오면 되는데, 그럼 C에 왔다고 가정하고 이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삼각형이 되겠죠. 빨간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말하는 최대 넓이가 되겠고요. 근데 요 삼각형을 그리고 보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 정육각형 대각선 길이 요게 2가 되겠네요. 그죠? 왜?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왜 2가 되는지. 정육각형에서 있죠. 대각선을 우리가 3개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3개를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정삼각형입니다.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이니까 요거 2입니다. 수선 내렸기 때문에 직각선, 이게 직각이고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랑 1이네요. 1이랑 2, 그쵸?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세변의 길이 있잖아요. 1대 루트 3대 2, 그쵸?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바로 넓이가 최대 넓이거든요. 우리가 가능한 삼각형 넓이의 최대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최대값은 2분의 1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양수 0보다 커야 되고 최대값이 2분의 1 루트 3이니까 2분의 1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를 찾았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지우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P가 A에서부터 움직인 거리가 B가 되는 지점을 Q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32분의 9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32분의 9가 되게 하는 지점을 찾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찾을 건데, 근데 이제 요 Q라는 지점이, 요 B, 요 선보다 위에 가 있을지, 밑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 AB 사이에 있을지, BC 사이에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사이에 있을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넓이를 구해볼 거냐면은, B에 가 있다고 쳤을 때, B나 E에 가 있다고 쳤을 때,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P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요런 삼각형이 자,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요 부분이죠, 이거는요. 삼각형의, 만약에 B에 와 있다 그러면, B나 E에 와 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얘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죠? 얘의 넓이가 되겠고, 그때 높이라는 건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연장하면 되니까, 이게 60도거든요. 요 오른쪽이. 육각형, 정육각형 외곽이 60도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자, 우리가 또 1대 루트 3 대 2, b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뭐다? 2분의 루트 3. 그래서 1대 루트 3 대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의 밑변 1,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넓이가 4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는 32분의 9일 때잖아요. 넓이가. 그죠? 그럼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통분하면 되겠죠. 요 4분의 3이라는 애는 32분의 8을 곱하니까 8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8루트 3이라는 애는 8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8, 8이 6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92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32분의 9라는 애는 32분의 루트 8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192가 더 크잖아요. 루트 81이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넓이는 이 넓이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작다 이런 의미는, 작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요 Q의 위치는 A, B 사이 혹은 EF 사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확인했고요. 조금 더 지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Q의 위치를 이제 대략적으로 찾았습니다. 자, Q의 위치는 어디 있다? Q는 요 AB 사이나, 자, EF 사이에 있습니다. 높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AF가 평행선을 그려가지고, 그죠? 평행선을 그렸을 때, 이 만난 지점,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가 지금 얼마여야 된다? 16분의 9여야 되잖아요. 그죠? 16분의 9여야 되니까, 좀 다시 그릴까요? 자, 요런 지점, 요런 지점입니다. 자, 넓이가 16분의 9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봅시다. 높이만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높이.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6분의 9. 이런 말입니다. 왼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해도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 나오겠죠? 일단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얘만. 왼쪽은 한번 일단 좀 지워놓고요. 자, 요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밑변이 1이니까 높이만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게요. 연장하고 수선 내리고 높이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H고 여기가 이제 원하는 우리가 Q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요 빗변의 길이가 아니 여기가 60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60도고 빗변의 길이가 아니라, 자, 넓이가 지금 32분의 9잖아요. 그죠? 32분의 9가 되려면은, 이게,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높이가 지금 QH라는 겁니다. QH. 그게 뭐다? 그래서 32분의 9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QH의 길이는 2를 곱하니까 16분의 9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요 길이가 16분의 9. 확대해놓은 요 그림에서 여기가 16분의 9. 이런 뜻입니다. 자, 16분의 9가 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 길입니다. 요 길이. 그렇죠? 요게 지금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30, 60, 90도니까 30도, 60도, 9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해가지고, 자, 봅시다. 16분의 9네요. 1대 루트 3이니까 비례식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AH의 길이 있죠? AH의 길이 대 QH의 길이 16분의 9죠? 얘는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외항량 곱해가지고, 루트 3 곱하기 AH가 16분의 9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AH의 길이는 루트 3으로 나눠주니까 16 곱하기 루트 3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3, 루트 3 분모분자에 곱해가지고 약분까지 하면은 3이 약분되니까 16분의 3루트 3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AH가 요 길이가 16분의 3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라 AQ의 길이니까요. 그죠? 이거는 1대2잖아요. 그렇죠? AH 대 AQ는 1대2입니다. 그래서 8분의 3루트 3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동한 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B의 값은 지금 찾은 게 뭐다? 8분의 3루트 3이다.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또 FA가 뭐야? 이제 FA가 8분의 3루트 3이죠. 그죠? 8분의 3루트 3이 되게 얘를 만족시키는, 자, A를 구하란 말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또. 넓이가 이제 또 얼마가 돼야 돼요?
8분의 3 루트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8분의 3 루트 3. 자, 그러면은 얼만큼 이동했을 때 넓이가 8분의 3 루트 3이 되느냐 이 얘기죠. 이 부분을 또 조금 치우고 또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넓이가 이제 8분의 3 루트 3인데요. 8분의 3 루트 3이 되기 위한 높이를 먼저 찾아볼까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를 네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8분의 3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4분의 3 루트 3이 돼야 되겠네요. 높이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 길이를 찾아보면요. 요 길이가 1이고 30, 60, 90이니까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루트 3이었거든요. 근데 4분의 3 루트 3이라는 거는 다시 봅시다.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루트 3이고요. 그죠? 요 절반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3 루트 3이라는 거는 요 지점이 딱 중간 지점 요 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가운데 지점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찾는 Q의 위치는 BC의 중점이네요. 그죠? BC의 중점 혹은 D의 중점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평행선을 그렸을 때 요 두 가지 점이 되겠습니다. 두 점. 그때 그때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쉽게 찾았네요. 여기서는 지울까요? 자, 여기가 BC의 중점, 여기는 또 D의 중점 이렇게 됩니다. 요 길이가 1이니까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가 1 더하기 2분의 1이 앞에 자리에 써볼까요? 여기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지점까지 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7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하라는 게 모든 A의 곱이네. 그쵸? 다는 요걸 두 개를 곱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4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를 다 찾았습니다. 카에는 2분의 루트 3이고 나에는 얼마죠? 8분의 3 루트 3이고 다에는 4분의 21이고요. 이게 지금 요거를 문제에서 지금 PQR이라고 했네요. 그죠? 요게 PQR이고요. PQR이고 구하라는 게 PQ분의 R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R이 지금 4분의 21이잖아요. 그죠? PQ는 곱하면 얼마예요?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4분의 21을 16분의 9로 나누니까 곱하기로 바꾸면은 9분의 16이 되겠고, 약분하면은 4, 4, 16, 약분하면은 3, 3, 5, 3, 7, 21이니까 3분의 4, 7, 28. 3분의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그래프.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fx가 지금, 0에서 2까지랑,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랑, 3에서 4까지로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자, x축을 하나 표시해 놓고, 자,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0에서 2까지는 상수함수 2를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상수함수 2.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요 직선을 그리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색깔을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의 대칭이면서 주기가 8이기 때문에 Y축의 대칭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주기가 8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반복해서 그리는 형태가 되겠네요. 반복해서 그리면은 여기가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 자, 함수값을 좀 x값을 표현해 볼까요?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고, 11이고, 여기가 10이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려볼까요? 또 삐져나가서 한 칸 더 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여기는 또 13, 여기는 14.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fx가 0에서 2까지랑 2에서 3까지랑 3에서 4까지 나와 있고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0부터 4까지만 정확하게 이제 숫자 식이 나와 있거든요. 0에서 4까지만.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요 나를 이용해서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보니까 앞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f-x랑 fx 나왔다.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랑 같다 이 말은 그래프가 뭐다? y축 대칭이 그래프다. 다른 말로 우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x랑 fx 빼기 8이 같다 이 말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요거는 뭐죠? 주기가 8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기가 8. 자, 무슨 뜻이냐? x보다 8 작은 수를 넣었을 때도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반대로 8 큰 수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8만큼 반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y축의 대칭이면서 주기가 8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fx 그래프를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0에서 2까지는 상수함수네요. 0에서 2까지는 상수함수 2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요 직선을 그렸네요. 그죠? 2에서 3까지는 근데 2를 넣으면은 얘가 2가 나오고 여기네요.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하고 4 사이에 0이 되네요. 그죠? 3하고 4 사이에서는 0입니다. 구분이 좀 안 되니까 제가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0에서 4까지 지금 그린 상태입니다. 근데 나를 보니까 y축의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y축의 대칭이니까 얘를 y축의 대칭에서 자, 또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대칭되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다? 주기가 8이었습니다. 또 주기가 8이란 말은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요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8이잖아요. 관계되죠? 요 똑같은 그림을 옆에다가 연결해서 그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쪽은 0인데요. 그죠? 요렇게. 자, 요 그림을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려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렇게 여기가 5죠.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축을 좀 그려놓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까지가 4니까 여기 4를 더하면 9가 되겠네요. 여기는요. 9가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고 1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요 옆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또 계속 같은 그래프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렇게요. 쭉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 함수는 보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요 위의 식이고 0일 때는 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0이 아닐 때라는 얘기는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보면 되겠네요. x가 양수일 때는 자, 절대값 x가 그냥 절대값을 떼버리고 그냥 x라고 쓰면 되니까 요거는 1 플러스 n이네요. 그죠?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n 빼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요거는 n이다. 이렇게 함수값이 3개로 결정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합성함수 있죠, 이제.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함수가 되게 하는 60 이하의 자연수, n이 자연수네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f의 gx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거를 옆에다가 쓸까요? 그림을 좀 봐야 되니까. 그럼 f의 gx라는 애는 보겠습니다. g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요거잖아요. 여기 있는 n 플러스 1, n 빼기 1, n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넣었을 때, 이 세 개를 넣었을 때, 그죠?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를 넣었을 때, 상수함수라는 뜻은 뭐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써볼게요. 작은 것부터 쓸까요? 자, f, n 빼기 1이랑, f, n이랑, f, n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런 말입니다. 상수함수라는 뜻은 그렇죠? 여기에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뭐다? 자연수 n의 n이 몇 개냐 구하란 말입니다. 자, 그림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 이게 fx니까 요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지금 봅시다. n이 근데 요 가운데 값이네요. 그죠? n 빼기 1이랑 n 플러스 1이 양쪽 값이니까 그러면은 봅시다. 이게 일단 요 함수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자, 봅시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연속하는 자연수 넣어서 이제 이게 상수함수 같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일단은 이게 0인 경우가 있고 2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봅시다.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n을 찾아볼까요? 이게 0이 되려면은, 봅시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자연수니까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3, 4, 5, 그쵸? 3, 4, 5 연속한 세 자연수 넣으면은, 요 세 개를 넣으면은, 요게 되면은, 그쵸? 요 세 개가 되면은 0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쭉 가면 오른쪽에 보면은 10, 11, 12 그림에서 안 보이긴 하는데 10, 11, 12 여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주기가 8이니까 계속 이제 8씩 대가는 형태가 되겠죠. 8씩 대가는 형태. 9를 더하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여기서 근데 n이라는 애는 가운데 값입니다.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4랑 11이랑 또 8을 더한 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잠깐 봅시다. 근데 4에서 여기 지금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숫자가 봅시다. 얼마가 돼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기,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한 줄기니까 그죠? 8을 여기다 8을 다니까 여기 가운데가 12가 돼야 되네요.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제가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5가 아니라요. 이게 잘못됐네요. 어디가 오죠? 여기가 오죠. 여기가 오고, 여기가 6이고, 여기 4를 더했더니 여기는 10이고, 여기가 11이고, 10이고, 13이고, 이렇게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하는 값은 여기서 n이라는 것은 4랑 12랑 8을 4에서부터 8씩 계속 더해가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n의 값은, 자, 이 경우에는 함수값이 함수값이 0이 될 때 n의 값은 4랑 10이랑 8을 더하니까 20이랑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0까지니까 60에 가장 가까운 수까지 찾아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20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어떻게 계산을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면 이런 연습 많이 하는데요. 수요일 가면은 자 봅시다. 4는 그대로 놔두고요. 6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4에다가 8을 하나 더 했잖아요. 이렇게 8 곱하기 1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었냐? 4 곱하기 8 곱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2로 했습니다. 4에다가 8을 2개 더한 겁니다. 4가 더하기 8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이게 4 더하기 4에다가 8을 몇 개까지 더한 게 60보다 작은 60 이하의 자연수 최대값이 될 수 있느냐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보면은 6, 8, 87이 56이죠? 87, 56에다가 딱 4를 더하니까 이게 딱 60이네요. 그죠? 그러면 네모 칸에 7까지 들어간 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7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럼 1에서부터 7까지는 7개인데, 여기 4가 있었잖아요. 그죠? 4는 이제 4를 좀 추가해줘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게 총 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개, 그죠? 8개 나오시겠고. 첫 번째 경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또, 연속한 세 자연수의 값이 자, 이렇게 다 같아지려면은 그 함수 값으로 가능한 게 그림을 보니까 이번에는 2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2인 경우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인 경우에는 또 n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림을 또 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고 2였고 여기서는 없네요. 그죠? 요 경우는 없습니다. 앞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D인 게, 여기 뒤에는 보면은요,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자, 가운데 값이 n이니까요, 그죠? 여기 n이 1이면 되겠네요, n이 1이면. n이 1이면 되겠네요, 그죠? n이 1이면은 n 빼기 1은 0이고, n 플러스 1은 2니까. 여태 함수 값이 다 2가 맞잖아요, 그죠? n이 1인 경우 있네요. 자, n이 1 한번 써볼까요, 먼저? 이때 n의 값이 가능한 n의 값이 1, 그렇죠? 1이면은 함수 값이 2로 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제 여기 6, 7, 8에서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 7입니다. 7, 그쵸? 7. 7도 되겠고, 그 다음에 8도 되겠고, 쭉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9까지 가능하겠네요. 우리는 가운데 값이니까요, 그죠? 7, 8, 9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 말고, 그 다음에 7, 8, 9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복되는 형태잖아요. 주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얼마씩, 8씩 돼가는 형태로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7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얘는 그 다음에 숫자는 7 다음에 주기 반복됐을 때 숫자는 7에다가 얼마를 또 8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8을 한 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에다가 8 곱하기 2를 더하면 되겠고요. 7에다가 8을 두 개 더하면 되겠고요. 더한 수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또 7에다가 그러면은 8을 몇 개까지 더한 수가 가능하느냐, 이게 네모칸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7 들어가면 안 되고 너무 크고요. 8, 60을 넘어가니까 6까지 가능하겠네, 그쵸? 6, 8, 8, 6, 48에다가 7을 더하면 55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지금 총 몇 개 나오냐면은 1부터 6까지 6개에다가 7을 하나 추가하니까 7개죠, 그죠? 7개. 그러면 이제 요 8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주기만큼 또 7개가 나오겠고, 9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요 줄에서도 7개가 7개 이렇게 나오겠죠. 맨 앞에 1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한 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추가해가지고 총 개수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맨 첫 번째 지금 0이 함수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8개 있고, 그 다음에는 한 개에다가 7개를 세 번 더해주니까 7 곱하기 3을 해서 계산하면은 요게 9고 이게 20이니까 답은 그러면은 30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fx, gx가 둘 다 이차함수입니다. 근데 합성함수 f의 gx가 fx랑 같다. 이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되어 있네요.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의 gx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요 gx를 통째로 요 x에 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 그냥 요 gx 기호를 그대로 따가지고 x 대신에 그냥 gx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f의 gx라는 거는 g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gx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다? fx다.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이걸 g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얘를 이항시켜가지고요. 어떻게? 이거를 g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gx. 자, 여기 있는 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만 남거든요. 요걸 넘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x를 앞으로 빼내면은 얘가 x 괄호 x 빼기인데 넘어가니까 보고 바뀌어가지고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네요.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애는 x랑 x 빼기 2고 보호가 마이너스가 여기다 붙여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gx 마이너스 x 곱하기 g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0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곱해서 0이라는 뜻은 그렇죠? 앞에 식이 0이 되거나 뒤에 식이 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0이 되거나 또는 요 뒤에 게 0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0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gx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gx 대신에 요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까지 넣어버리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대입하니까 요 gx 빼기 x라는 애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x를 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가 되냐면은, x 빼기 2를 더하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 빼기 2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두 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근의 개수를 따져보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얘가 근을 두 개 갖고, 얘가 실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 허건만 있는 경우, 빵개인 경우, 그 다음에 얘가 한 개씩 이제 실근을 갖는 경우, 반대로 얘는
실근이 없고 얘만 실근을 두 개 다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단은 우리가 요 중간에 있는 이거부터 볼까요? 한 개 한 개란 건 뭐야? 중근이란 말이잖아요. 둘 다 중근을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얘가 중근이고 얘가 중근일 수는 동시에 중근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iC에서 a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a가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iC를 하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a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4가로 a 빼기 2가 9가 돼야 되고 a 빼기 2가 4로 나니까 4분의 9가 되고 a는 얼마예요? 4분의 17이 되겠네요. 그죠? 4분의 1이면서 4분의 17은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탈락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에 둘 다 중간인 경우는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판별식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한 개인 경우, 두 개 반 개인 경우. 첫 번째는 이게 두 개, 두 번째는 이게 반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허근만 가는 경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A의 범위가 A가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이 경우에는 또 A의 범위가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4A가 넘어가면 17이 되고 A가 지금 4분의 17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여기다 써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없네요, 근데 그렇죠? 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분의 1보다 작으면서 4분의 17보다 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요거밖에 없네요, 해결할 때는 그렇죠? 요것도 삭제해버리고. 그럼 요거는 뭐다? 앞에 거는 허건이고 뒤에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런 얘기죠. 범위만 이게 살짝 바꾸면 되니까. 앞에 거는 앞에 거는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 뒤에 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부동간에 바뀌어가지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렇죠.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겠고, 얘는 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아닌가요?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0보다 크다가 돼버리면은, 위에 게 0보다 크다가 돼버리면은, 제가 오른쪽을, 얘를 이항시켰기 때문에, 얘가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전개해서 마이너스 8 넘기면은 4A가 17보다 작다. 얘는 4분의 1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정수의 개수니까 4분의 1하고 4분의 17 사이 정수는 뭐가 있나요? 네, 1, 2, 3, 4까지 4개가 있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